아, 네. 아, 네. 저기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문화공간 양이 어쨌든 이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렇게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된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작가와의 대화는요. 지금 현재 저희 문화공간 양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이현태 작가님에 대한 이제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4.3에 관련된 이제 곡을 매년 작곡을 한 곡씩 하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 허성우 이제 작곡가님이 해주고 계신데 그 올해에도 또 작곡을 하고 계셔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두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두 분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현태 작가님의 전시도 4.3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 다른 전공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이제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신 분들은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에 전시를 하고 계신 이현태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현태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김누리 기획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계시는 제 옆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은 저희 문화공간 양 레지던시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미술 교평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은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공간 양의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그 재즈 플루티스트예요. 그 플루스로 재즈를 하시는 분이 세계적으로 재즈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능력을 인정하고 하는데, 재즈 플루티스트로 활동하시는 윤혜진 플루티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네, 허성우 작곡가님 겸 피아니스트시죠.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4.3에 관련된 곡을 작곡하고 계십니다. 네, 허성우. 네, 그리고 작곡의 코리안 포에틱 재즈로 같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4.3에 관련된 걸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실 예정이라서 같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김진아 건축가님이세요. 저희가 문화공간 양에서 레지던시로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건축하시는 분을 모셔서 저희로서도 되게 앞으로 할 작업들이 되게 기대되고, 지금 하고 있는 전시 다다음, 그래서 내년 1월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김진아 건축가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분은 저희 문화공간 양의 관장님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이현태 작가님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성우 저기 작곡가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그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문화공간 양에서 개인전하게 된 이현태입니다. 이름은 제목은 다다다이고요. 일단 저는 그 전에는 이런 사실 본업은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도형들, 어떤 색 이런 걸로 겹치고 엮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방식으로 사실 그 지금 전시도 구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소스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겹치면서 벌어지는 현상,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번엔 첫 개인전이에요. 근데 오래 해오면서 나름
이게 근본이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나의 기호로 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언어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반드시 글로 한번 대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깜냥까지 제가 지금까지 탐구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언어화한 게 지금 이 글입니다. 그래서 주로 www.opqrstae.com을 제 사이트이자 작업장이자 뭐 연습장이자 공연장으로 쓰고 있고요. 웹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재료는 영상과 소리로 구성된 다중매체와 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주는 HTML 명령어와 웹브라우저의 다양한 속성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우연성이다. 각기 다른 내용과 길이를 가진 서로 다른 것을 한 공간에 불러와 각자 주어진 시작과 끝을 반복시킬 때 그들의 반복되는 사정이 서로 겹치고 엮이며 벌어지는 반복 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에 매료되어 있다. 이게 제 상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어떤 놀이를 주로 해왔냐 하면요. 지금 하나씩 켜지는 것들이 전부 다 유튜브로 불러오고 있는 소스들입니다. 서로 다른 영상들, 서로 다른 것들이 불러와서 각자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빠친코 기계랑 히어링 테스트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올라가는 영상 체계를 갖고 유튜브에서 인베드 해올 때 소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놀다 보면 숫자나 이런 것들을 놀다 보면 걔네들을 이런 블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럭화 시킨 다음에 하나의 물감처럼 아니면 레고 블럭처럼 소리나는 물체의 타이밍들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걔네들이 겹치면서 그 하나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반복하는데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되게 예측할 수 없게끔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혀 의식이 없는 어떤 그런 거라는 게 확실한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되게 재밌고 좋아서 이렇게 계속 밤마다 9시에 재우고 나서 작업실 가서 2, 3시까지 이렇게 연주하는 기분으로, 음악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연주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말 막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일하고 책 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떻게 여기 알게 돼서 아티스트 토크도 하고 그 규현 선생님이랑 관장님이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순수한 감각 놀이에 빠져있던 제가 어느새 이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어떤 내용들에 되게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무엇이 있길래 그러면서 점차 전자문제 보고서를 리서치하고 있고, 오랜만에 고3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줄 쳐가면서 뭔가를 요약하면서 뭔가가 막 눈에 번쩍번쩍 띄면서 구조가 막 잡히면서 시간의 흐름이 막 알겠으면서 이런 어떤 흩어져 있던 이런 뭔가 정보들이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지도로 변하는 걸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내가 정말 이 어떤 의미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감각놀이를 한 데에는 뭔가 나이는 점점 뭔가 아이한테 뭔가 해줘야 될 말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나이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내 머릿속은 시시하고, 근데 이것을 드러내서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내 생명이 아깝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여기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하시고 계시니까 그럼 뭐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건데, 그 마법이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하나 읽었다는 걸로 일어났다는 게 그 진상조사 보고서 하나가 되게 긴 마법의 주문 같더라고요, 스크립트.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현실 속으로 나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이렇게 밀어 넣은 어떤 마법의 주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 기법으로, 내가 경험한 이 기법으로 이 보고서에 빠지는 마법의 주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욕망 하나는 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작업실도 주고 그리고 제가 음악은 모르지만 음악 마스터 오브 뮤직인 이유는 저는 그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기호학 이런 거에 빠지면서 되게 좀 그런 쪽으로 궁금했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안에서 분명히 의식 먼저 시작하는 느낌이 아닌데 어떤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느낌이 먼저인데 도대체 이게 뭘까에 고민하다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티스틱 리서치인 것 같아서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해보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그 음악원이랑 알고 보니까 미술원이 같이 조인을 해서 만든 건데, 걔네들은 음악이 더 크니까 그 힘 당연히 자기들 걸로 해서 음악 석사를 받게 되는 그런 코스더라고요, 요상하게. 그래서 좋았는데 그래도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되게 놀라운 코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각 안에서 제가 닳고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닳고 달았던 게 나쁜 뜻이라기보다 뭔가를 무리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손이 있거든요, 제 어투 안에서. 근데 아직 예술이나 소리는 그렇지 않고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어린애처럼 잡아서 나도 요리 만들었는데 먹어볼래 하는데 좀 난감하고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의 원리, 감각의 논리, 그러니까 빨강색 다음에 뭘 놓고 뭐 어떤 거에서 그 감각의 차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놓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운드 안에서도 읽어나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스티뮬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빨강색 옆에 파랑색이 있을 때 그 안에 제 안에는 엄청난 간극과 낙차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신경이 있는데, 소리는 그렇지 않은데 소리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브루털하게 우악스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리들을 이렇게 만져보는 느낌으로 하나씩 공간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그런 거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을 얼마 전에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하면 과정 자체가 제가 작업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는 거였는데,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혼자 있을 때는 대여섯 시간 동안 하는 건데 여기서 20분 안에 뭔가를 끊어서 하는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20분 안에 끝낸다는 것도 이게 뭔가 큰 거를 자르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제가 엄청난 리듬감을 느끼면서 그 쫄깃쫄깃한 6시간씩 할 때는 듣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약간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제가 막 시험에 드는데 너무너무 순간순간 솔직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몇 개 있지도 않은 첫 공연이었지만은 수많은 저의 그 닳고 다른 습관들을 발견하면서 마주친, 왜냐하면
그나마 괜찮은 것들 막 꺼내야 되니까 막 제주 돌리기 막 하면서 이것도 안다 막 이런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귀엽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유튜브에서 하나씩 가져오면서 색깔을 바꿔나가고 그런. 근데 이 방법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런 방법이구나를 이해하면 유튜브 소스 하나하나가 저기 있는 사물들입니다. 어떤 사물들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물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두 지금 이 작업의 이 설치의 어떤 핵심들은 어떤 한 사물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떠할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어떤 제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들은 사실 그림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고3이 끝나고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회화과에 가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가서 디자인과에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런 디자인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실수들이나 어떤 착오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 있잖아요. 순간순간의 선택들, 그런 것들이 큰 선택들에 가려져서 뭔가 이렇게 엑스트라 같게 되지만, 저는 그냥 그 엑스트라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뭐 그런, 이게 진짜로 무슨 그래서 우린 다 투게더 뭐 해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엄연한 사실만 딱 다시 생각하고 다시 어떤 그 관점 속으로 딱 들어오면 또 어떤 편견이 보이고, 그러면 내가 그 편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편견을 쥐고 있는 이유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 편견을 놔버리고, 약간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매번의 전투가 저 공간에 설치했던 한순간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할 때도 오브젝트들이나 제 영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던져지는 것들 그때그때 반응해서 가져오는 방식이라서, 되게 희한한 재료, 진기한 재료로 만든 거라기보단 되게 단순하고 되게 단순한 시스템으로 구조로 돼 있는 그리고 더 좀 구체적인 현실에 좀 가까운 그런 시어 같은 사물들, 그런 걸로 직조된 사랑의 시,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막 사랑해로 달콤하게 쓰여진 시 말고 약간 그런 걸로 해서 좀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떤 뭐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자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저기 있는 오브젝트들은 엄청난 미술적 테크닉으로 조합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산에 가면 쌓는 그런 방식대로 다 쌓아져 있고, 굳혀져 있다기보다 놓여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그대로 그 상황 안에서 모여 있는 형태거든요.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s fairly close to real, which I've never seen. When I hear blue,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s fairly close to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s fairly close to It's 12 o'clock.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s fairly close to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s fairly close to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s fairly close to green, which I've never seen. Hey, what's I up, get blue. all you lovely people?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
예, 그런 식으로 직조가 돼 있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엄청난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뭐 그런 마술을 아직은 부릴 수 없는데 그저 시간 안에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 때도 그 공간에 놓을 때는 시간 개념으로 저는 더 이해합니다. 어떻게 흘러갈까? 어디서 들어올까? 어디에 머무를까? It's 12 o'clock. 사운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어떤 흐름, 포스터를 이렇게 흘러서 보듯이 소리도 그렇게 흘러서 듣겠거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공간도 그럼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걸어서 어떻게 기록된 시간을 어느 순서대로 읽게 될까? 그건 모르는 건데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상태의 어떤 문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이안 맥게안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들리게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안 맥게안이라는 사람의 너쉘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너쉘이라는 소설에서 When I hear blue, which I've never seen, I imagine some kind of mental event that fairly close to green, which I've never see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블루라고 들으면 내가 본 적 없는데 나는 약간 뭐 이런 거 그린 같은 정신 상태 이런 걸 떠올려. 근데 난 그림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안 맥케안은 원래 엄청난 리서치 기반의 소설을 써서 이렇게 극을 만들어 나간 사람인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평범한 치정극입니다. 근데 어떤 부인이 바람을 피고 근데 그거를 화자를 태아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매번 소리를 듣는 거예요. Blue, green, which I've never seen. 이게 뭔가 엄청난 아직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메아리 치고 있는 어떤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들을 때 생기는 어떤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그냥 쉽게 저는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직조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쐐기를 강하게 박는 약간 어떤 어딘가에 내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어떤 방명록을 남기는 그런 기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책을 분석하고 나서 이제 여기 빼서 넣어야겠다는 내용들을 이제 해서 책이 그와 그녀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틈틈이 어떤 책을 봅니다. 근데 그 책이 진상조사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와 그녀가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 그 독자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진상 보고서를 읽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책 얘기를 했었나요 지금? 책을 뭐였더라? 하여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하여튼 핵심은 그거 이안 맥게안 그거였는데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그런 소리들을 여기 쓰고 이렇게 다 했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엮이면서 뭔가 이렇게 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되게 좋고 한계가 딱 지어져 있는 하여튼 핵심은 한계가 딱 지어져 있는 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좋아요. 생각났다.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거. 왜냐면 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책의 순서를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난 그러면 그 시간의 순서로 갈까? 했더니 피해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보면 피해자들은 그렇게 시간 순서로 조망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의 전후 어떤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되게 뭐랄까 어떤 공간적으로 어떤 뭔가 그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뭘 안 갖고 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는 조망하는 어떤 지도를 만들어냈고 호텔까지는 온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 도시가 오긴 왔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전혀 없는 어떤 로비에서 여기를 조망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시를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어쨌든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뭐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면 의지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 4.3이라는 이후로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냥 4.3을 떠나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에 저의 한 자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어요. 여기까지. 네. 네. 조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현태 작가님께서 하고 있는 전시가 이제 설치 작업이고요. 그 설치 작업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그녀가 나오는 예. 일종의 희곡이죠. 네네. 네, 그 희곡을 쓰셨는데 그 큰 줄기 속에 그 작가님이 열심히 읽으셨던 사상 진상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래서 어쨌든 오시는 그 관람객분들이 사상 진상 보고서를 조금 더 가깝게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뭔가 그런 생각을 조금 이게 담아서 이제 그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희곡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중에 어떠한 단서들, 어떠한 단서들이 될 수 있는 그 희곡 안에 나오는 어떤 물체들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오브제들이 이제 지금 설치 작품으로 되어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전시를 지금 만드신 거죠. 맞아요. 희곡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읽을까를 계속 생각했을 때 그와 그녀가 큰 터렛을 향하는 길을 찾고 있는데 가면서 계속해서 남자는 이 짓하고 여자는 이 짓하면서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마찰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럴 때 그 여자가 아니면 그 남자가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분 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4.3 그 보고서 내용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그 둘은 읽지 않는 구겨진 거가 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 게 구겨져 있다고 표현돼 있거나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그 보고서 내가 뽑아낸 것들을 하나씩 훑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죠. 그리고 그렇게 써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막 무턱대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어떤 상황에 놓여 어떤 카페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산에 있어야 되고 할 때 그 카페나 산에 가면 오브젝트들이 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오브젝트들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극본이 정말로 어떤 무대에 올라설 때 이 오브젝트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하나씩 모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아진 것들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제 지성이 그 희곡쯤은 그냥 빡 쓸 수 있는 그런 지성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희곡 워너비 정도로 그러면서 약간 포텐셜 그 잠재력을 가진 정도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극본은 짜여져 있고 이현태 여러 명한테 시켰죠. 한 명은 무대 디자인, 한 명은 글 쓰고 있고, 한 명은 음악 만들고 막 밤낮으로 막 근데 그 중에 지성이 가장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무대 디자인이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럼 무대 말고 소품실로 바꾸자 이거든요. 걔가
소품실로 가면 되겠다. 그래. 뭐 크게 그러지 않고 더 솔직하네. 소품실로 갔는데 소품실에는 놔야 되잖아요. 소품을 이렇게 예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유가 있는 거죠. 아직 글도 못 쓴 주제에.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근데도 보니까 재밌어요. 하는 짓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막 이렇게 예쁘게 놓고 막 쌓고 막 난리 나.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굉장히 또 좀 약간 요상하고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 짓을 보니까 소품실이라는 무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품실이라는 무대에 소품들이 저렇게 어색하게 놓여있는데 나름대로 엄청나게 가장 안 어색한 위치들을 잡아나가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센서 기계처럼 쓰면서 저를 3cm, 2cm 이렇게 하면서 나름 제 깜냥 안에서는 그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튜닝해 나간 공간들이죠. 그랬을 때 아직은 극본이 완성이 안 됐지만 그 극본이 완성될 어느가 시점에 쟤네들의 지금 조합은 마치 흩뿌려 놓은 것 같은데 쟤네들의 조합들은 이렇게 맞춰지면 내러티브가 생기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내러티브를 매번 관객들한테 여러분 이러면서 넘긴 거였는데 마이크. 근데 이제는 나를 시험에 들게 들어서 쫙 맞춰서 딱 놓고 싶었는데 아직도 김밥 몇 부리가 터져가지고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차피 뭐 제 인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전시를 보면 되게 크게는 아까 전에 그 원래 혼자서 하셨던 인터넷 소스를 받아서 이제 했었던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 어떤 그런 이미지와 소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4.3 진성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희곡에 있는 소품실의 어떤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져 있는 이제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전시장에 와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약간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작가와의 대가 끝나면 작가님께서 그 전시장 안에를 이제 돌면서 해주는 작품 설명 영상도 이제 올려질 거예요. 차차.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예고편이 한 편 올라가 있어요. 그 전시장에서 찍어줬던 그 사물들을, 오브제들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 작가와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거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태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그런데 저희가 특히 좀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건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사운드를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또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저 안에 있는 오브제들의 어떤 그런 공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실 비평하는 분의 말은 제일 나중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평하는 분의 말을 먼저 들으면 우리가 되게 힘들 수 있어. 그래서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특히나 사실은 그 이현태 그 작가님의 작품을 옆에서 가장 많이 보고 끊임없이 보면서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괴로우셨는지 모르겠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서대로 네, 그래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네,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음악만 하는 사람으로 사실 이렇게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현대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정말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조차도 사실 모를 때가 좀 대부분이었어요. 고백하자면. 그랬다가 이제 작가님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런 의미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또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 또 저기서 설명도 듣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 또 한 번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그 작품 뿐만이 아니라 그냥 왠지 작가님의 그냥 인생도
좀 보게 되는 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물론 아주 정말 내 일부를 본 거겠지만 예. 그리고 또 작가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그러니까 묘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저는 너무 그러니까 미술을 하시는 분이 그거를 글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신선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음악 네,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 수많은 네. 사운드들의 저런 소리들이 네. 어떻게 들리셨어요? 네, 아까 또 이제 특히 여기 옆에서 제가 가서 이제 막 소리 풀면서 롱톤을 그러니까 롱톤이 뭐냐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긴 톤, 그러니까 악기를 풀 때 길게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소리를 푸는 건데 롱톤을 하는데 저기서 나오는 그 종소리랑 또 다른 막 이렇게 다양한 그런 헤르츠들 소리가 막 섞여 있잖아요. 뭐 드럼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 롱톤과 그 종소리와 또 그 외 다양한 그 소리들이 너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너무 조화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정말 오늘 이제 이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풀고 있는데 내가 저 공간에서 이게 뭐지? 이것과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이 공간과 또 사실 여기 너무 이렇게 신비롭고 멋진 공간이잖아요. 네, 관장님이 어렸을 때 사셨던 공간, 네, 다시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대로 옛것 그대로 둔 공간에 정말 이렇게 현대적인 작가님이 작업한 그런 구조물들과 영상과 소리와 또 소리를 풀고 있는 제 사운드가 같이 섞이면서 와, 너무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작곡가님은 어떻게? 네. 마스크.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또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싶기도 아니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네. 나갑니다. 그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계속 그 무질서 예. 진짜 정말 좋습니다.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다 제가 아까 말한 것도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엉망진다죠. 그래도 저보다 훨씬 나은데. 그냥 저는 뭐 아까 그 질문, 그러니까 저는 악기하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기와 나에서 그 이데아적인 최상의 어떤 그 상태, 최상의 어떤 실제성이죠. 가장 피아노와 나 관계, 그러니까 악보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장 적절한 그런 모습을 자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도 하고. 그런데 너무 피곤해 사실. 그런 삶이 왜 나는 완벽을 추구해야만 할까? 이것도 하나의 강제거든요. 강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어떤 구석 속에서 정말 도피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운드는 저한테는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제가 막 도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영적 인식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의 신화적 공간이 되는 곳이죠. 사운드가. 그래서 그 신화적인 그 미토스적인 어떤 로고스는 어떤 완전한 그 소학적 질서의 어떤 로고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진리를 자꾸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휴식하기 위해서 나는 음악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 사실 제 음악은 다른 사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저 자신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누구를 위협하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너 언제쯤 포기하겠어 포기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재미없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웃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공간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질서 속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본격적인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인트로에서 끝이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무질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그 작가님의 그 작업의 태도와 그 작곡가님의 작업의 태도에서의 어떤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아까 어디를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런 완전 기존 질서 속에서 내가 조화를 획득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적 논리. 내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그 의지 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 신체 작용과 의지 작용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런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런 육아율에 우리 개체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벗어 던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신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한 반복하면서 쉬었다가 고통받고 쉬었다가 고통받고 이런 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해야 않을까. 죽음 정당화하고 죽음을 미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죽음을 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사랑해야 된다. 엄마가 사랑하고 늘 죽고 싶죠. 이게 개체화를 벗어 던지고 싶은 욕망이 네. 그런 무질서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나? 아니요, 갑니다. 저는 제가 요즘 이제 작업하는 게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제 이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눈이 있고 그러니까 공간의 형태와는 공간을 인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가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과 그 동선과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공간이지 공간의 형태, 높이, 뭐 도형 뭐 이런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공간의 인식은 가장 먼저 움직임과 시각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일 것이다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전시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은 게 시각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오브젝트가 하나의 소스 코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저 공간에 있는 전시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색깔이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어떤 색깔이고 어떤 텍스처 다른 물건들이 어떻게 있었을 때 이런 느낌 이게 아니라 저한테 보여지는 거는 작가님이 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놓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나무가 있고 TV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공간을 저렇게 읽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라서 이것은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시각도 사실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작가님 작업하시는 그것들이 그 유튜브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보고 있는 것은 색깔이고 그러니까 음악이고 어떤 형태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작가님이 다듬으신 코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소스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공간을 읽는 방식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 코드가 작가님의 움직임인 거죠. 그 동선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원초적으로 공간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이번 전시하면서 저한테는 제일 좋은 어떤 생각의 전환을 주는 그런 감사합니다. 그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책도 그러니까 저기 이제 책 쓰시는 방식으로 저걸 작업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
처음에 저거 제가 여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몇 번씩 들어가서 봤어요. 고양이 밥 주면서. 예. 근데 처음에는 왜 저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저게 있고 저게 있을까? 왜냐면 저는 이게 공간을 들어가면 섹션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 아니라 내 앞에 무엇이 위에 뭐가 있고 왜냐면 사람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요. 앞으로도 움직이지만 그렇게 보는데 오늘 또 봤을 때는 위에서 내가 만약에 작가님이 저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실 때 위에서 보고 있었으면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2cm, 3cm가 어떻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면도처럼 아, 보여지는 거예요. 저것들이 처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재밌다. 예. 그러니까 물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만약에 다 그렸으면 결국엔 그게 책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한 전시였습니다. 아,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그 작업실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뭐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실도 없고 그래서 학교가 작업실 없기에 제일 싼 방법이라서 학교를 했는데 학교도 뭐 아무리 미뤄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쓸 때는 이제 남는 건 제 부엌밖에 없으니까 부엌 애들 다 재우고 나면 그때는 작업실 없어서 9시에 부엌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부엌에 놓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장 그 얘기를 했나요? 네, 공사장에서 그 멤브레인 페인터로 일할 때 그 사람들이 놓는 오브젝트들의 지금 이 모습에 매료되는데 그게 반복되니까요. 2-3일에 한 번씩 현장을 바꿔가면서 반복되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퍼포먼스 같고 음악적이에요. 리듬감 있고 한 명 안 왔네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인식이 되는데 그런 오브젝트를 놓고 왜냐면 음악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현장 안에서 그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소리가 나고 그때는 디지털의 D도 없었으니까 그 버릇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고기를 이렇게 그냥 뭐 했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느낌처럼 이 디지털 오브젝트들을 만질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놓는 느낌이고 근데 유튜브 아니 그 영상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파도나 지금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영상들이나 모든 것을 에펙으로 한다? 그래픽 영상 디자이너 입장에서 한다? 그럼 1시간이면 그냥 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은 그렇게 해서 1시간짜리 그 사람이 뽑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려면 그 사람이 10시간짜리 뽑으려면 1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2-3일의 렌더링 시간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의 목숨을 써야 되는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갈수록 지쳐 떨어지는 거죠. 자기에 맞지 않는 방식이니까. 근데 이것은 얘네들이 계속해서 발생시키니까 그냥 저절로 피어나는 어떤 그런 생태계 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이펙트나 그런 프로그램 없이 그냥 이제 호텔 컴퓨터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좋은 렌더러가 필요 없이 그 코딩을 짜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그게 코딩 뭐 유튜브 이렇게 애 보는 척하면서 유튜브 보면서도 이 소스랑 이거랑 섞으면 죽이겠는데 막 이렇게 막 혼자 침 흘리면서 막 자기만 해봐야겠다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다 코딩까지 다 짰는데 머릿속에서 다 들었어. 어떨 때는 포기할 때 들었다 막 이러면서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근데 막 어디 놀러 가자 그럴 때 막 챙겨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근데 책, 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마스터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뭔가 알아듣고 마법 같은 거 엄마 물 하면 언어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인상조사 보고서가 하나의 스크립트처럼 나한테 마법을 거는 그런 어떤 주문처럼 그런 글을 한번 단어의 맛과 그 의미 그리고 거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것과 하나도 정서적이지 않은 부끄럽지도 않고 이 목체는요 사랑을 의미해요 이러면은 뭐야 막 이러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그 데드라인 주고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니, 저는 작가님 보통 전시가 좀 끝나고 봐서도 이게 뭐야 싶었던 전시들은 내가 본 것과 작가님들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꼈던 것과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 것과 뒤에 설명해 드린 게 일치가 되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또 되게 대표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파워포인트 제일 처음 시작에 다다다 있고 이렇게 딱 뒤집어서 있는데 그게 저는 그 사이에 수평선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밑에 이 바다가 이 선이 파도 있고 아 그 다다다가 뒤집힌 이유는 저기 수평선이 있으니까 뒤집힌 거지 이렇게 보였거든요. 정답이에요. 아니 제가 그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함정을 보통은 일로 와 일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 왜냐면 그 최후의 1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정을 뭐 트랩을 하면서 야, 네 작품은 그러니까 네 디자인 이거 그러니까 사랑이지? 맞았어요. 이러는데 여기까지 이거는 정말 진짜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재밌죠. 사랑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수평선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를 비틀어서 우리가 누구도 볼 수 있지만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도 사랑은 어디다가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어떤 그런 대표적인 단어로 그 대동사, 대명사처럼 쓰시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정확히 뭐 이렇게 딱딱 돼 있는 게 재밌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맞아. 네. 그런 거 재밌어. 막 이게 이렇게 얘네들은 그림자가 있고 얘는 없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얘가 미친놈이야.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생각해 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쉽게 시간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실수했나 보네.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각도가 틀렸네. 뭐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그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해 봐 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공간에서 제일 바쁜 분이세요. 왜냐하면 안 되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되게끔 하랴, 지금 이거를 해주랴. 그래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사실 현태 작가님 작업을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도 오히려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러시나요? 일단은 되게 감사하게, 또 재밌게, 되게 옆에서 어쨌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 또 공유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때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책과 지금 어떤 공간 안에 설치된 이 과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풀어내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작가님이 어찌됐던 그 본인의 생각으로 계속 닿기 위한 계속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몰입해서 들어가서 정말 뜻하지 않게 4.3 진상보고서를 이렇게 읽게 되고 그리고 다 읽었을 때 어떠한 작가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렇게 같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공간에서의 전시 설치 자체가 하나의 장면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들이 우선 장면으로 인식이 되고 그 장면들이 제가 책에서 봤던 그 어떠한 순간이나 혹은 장면들로 닿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꼭 책을 같이 완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4.3 진상보고서라는 거를 사실 저는 작가님 아니면은 아예 접근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상보고서 자체를.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정말 역사적인 사실도 알지만 그거를 바라본 작가의 시선이나 시각으로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과정? 그런 거를 또
작가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훈훈하게 안 하죠. 편안하게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비평가님 말 제일 나중에 들어야 되는. 그러진 않고 저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기대하는 재미난 과정이 좀 있었는데 이게 한 3단계인데 한 3번쯤 전시를 봤나 어제까지. 처음 봤을 때 뭐야 이거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그래도 잘 나왔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이제 어제 이제 좀 길게 본 건데 이게 도대체 뭐 4.3이라는데 이게 뭘 보고 4.3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나. 책을 읽어서 나는 일단 저기 미술이니까 텍스트를 안 보고 어떤 실마리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이입이 될 수 있어야 좋은 작업이고 그런데 개코도 이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연주 선생님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책을 빌려갔어요. 아, 예. 그래서 책을 이제 오늘 아침에 산에 갔다 와서 부라부라 읽었는데 읽으면서 뭐냐 하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이게 저걸 보면서 미술적인 느낌이 없는 게 너무 당연했구나. 왜냐하면은 일러스트레이션이구나 저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 어떤 이야기를 형상화시킨 거. 그러니까 책에다가 그린 게 아니고 책을 읽고 그냥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각각 그 자리에 놓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 말이 되네. 오늘 그러면 와서 그 이야기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야기를 들으니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인터페이스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책을 읽어서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이제 그 책이 일단 못 썼고요. 일단 그게 뭐 내가 열심히 안 읽었어요. 왜냐면 제본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있고 줄도 막 누가 치놓고 그래서 자세히는 못 읽었는데 잘 갖고 오고 잘 해놓으면 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왜 기법적으로 쓴 게 사실은 그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고 인터페이스였구나.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제 김진아 선생이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내가 별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4.3에 대한 전시가 아닌 거예요. 4.3의 진상 보고서에 대한 전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직접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간접적인 것을 직접적인 것처럼 해놨던 거니까 이제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안 보이는 거고 아까 말한 소스처럼 그냥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떠오르던 거를 그냥 장치적으로 놓은 건데 그걸 또 거꾸로 말을 하면 계속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작품하고 이게 작가 선생님 보고 있으면 계속 무시간 세계예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소스를 밖에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지만 내 방식으로는 사실은 저게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아니고 공간적인 디스플레이가 시간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입이 안 되는 거 당연했고 미술이라는데 미술도 아닌 거 당연했고 그리고 뭐 4.3에 대해서 내가 꽤 잘하는데 이걸 보고 4.3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뭔가 감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이고 내 방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제 내 방식이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제 아침에 그 관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뭐 농담 삼아 그 들루즈나 이런 사람 그 철학 사상사들 책을 읽으면 웃기는 게 가짜고 거짓말이고 이런 것도 열심히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뭔가 실체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런 방식의 시도라는 게 어떤 다양한 방식의 어떤 인간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조명하는 방법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작가 선생님께서는 완전 이게 지금 분열증 환자인데 근데 이게 디지털 분열이란 건 가능해요. 디지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시점과 보이스가 동시적으로 공존을 왜냐면 무시간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이제 내가 김진아 씨는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하고 바깥하고 이 어떤 형태의 굉장한 장벽적 거리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살고 계신 건데 또 이 선생님이 또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셔갖고 뭐 뱅뱅 돈다고 하시니까 나 빼고 예술가들은 다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 안의 세계와 바깥 세계 사이에 굉장한 저항과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니까 진짜 예술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뭔가 대단히 재미난 시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 미술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시곡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너무 디지털, 왜냐면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셨으니까 디지털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든 어떤 디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뭐 꼭 굳이 뭐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처음에 재미없다가 약간 재미있다가 지금 매우 재미있게 되는 그런 이상한 지금 경험을 했고 만약에 이 자리를 안 만들어 줬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문은 밝히는 적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내가 미술이라는 걸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음악은 음악이겠지만 미술인 이상은 눈으로 딱 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텍스트가 들어가거나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이 개입되는 방식은 다른 형태의 어떤 뭐를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질문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상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으셨는데 읽고 나서 어떤 소감이었어요? 어떤 게 첫 번째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진상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상 보고서를 읽고 난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게 궁금해요. 첫 번째 반응이 딱 읽고 나서 그냥 마법의 주문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그 보고서와 미디엄으로서 이야기고. 네네. 첫 번째 경험을 뭐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뭐랄까 여기서 이렇게 끝났지만은 사실은 뭔가 남 얘기는 아니구나 이 생각은 들었어요. 확실하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고 뭐 그리고 내가 뭐 굳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무슨 사명감이나 어떤 자격을 얻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걸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가장 뭐랄까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의 조건 속에서 내 호흡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그런 구조가 생각났고 처음 시도는 이것을 정말로 작품처럼 미술 작품 어떤 작품의 개념으로 작업 아니면 뭐 프랙티스 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시도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빠져도 되는 어떤 그런 결과지 나의 이런 이야기들이 주렁주렁 달리지 않은 그것 안으로 그게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근데 감정적 리액션이 뭐예요? 이해는 이해고 딱 읽고 났을 때 뭐 재미없네, 끔찍했네 이런 직접적 그런 감정적 리액션은 없었어요? 그런 건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한 10분짜리 곡을 딱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 반복되거든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러면서 왜 이 얘기 또 하지? 하면 좀 다른 구조에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게 들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전에 뭔가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서 나의 어떤 모든 걸 닳게 한 다음에 상책이 하나 내지 않고 그 웅덩이에 이렇게 풍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기왕 이렇게 가는 거면 빨리 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에 첨벙 뛰어들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성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열적인 그런 것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그 걔네들이 보통은 전부 다 비상사태로 뭔가를 쏟아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고 여차하면 그냥 디자이너 리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고 아는 거 그냥 쏟아냈고 또 잘했다? 끝? 이거 아니었고 그리고 이거 사실은 아르코에서 사전조사 연구 지원을 또 한쪽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선 전시의 형태로 가지만 저한테는 어떠한 다른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조사거든요. 그냥 진짜 솔직히 사전조사의 대상은 4.3은 아니에요. 그 4.3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 내가 심지어 대상화하고 있는 것일수록 더 좋고 그 어떤 그것이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렇지만 내가 피할 수 그냥 눈 가리고 할 수 있지만 뭐 별반 달라지는 거 없는 약간 그런 어떤 약간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문제 안에서 나도 엮여 있고 이렇게 좀 풀어보면 좋겠다 그걸 다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일러스트레이션인 부분들이 저도 감지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 오른쪽 방 그 부분들은 처음에 어떤 오브젝트가 놓인 이삿짐 옮겼을 때 그때부터 뭐 작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놓이면서 굳이 옮겨야 될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겠고 이거 뺀다고 다른 위치에 옮기면 또 다른 일인데 이거 마치 획 잘못 그었다고 종이 갈아엎는 종이를 다시 달라는 그게 아니라 한 획 잘못 그었으면 좀 뒤에서 이렇게 좀 땡기면서 디자인은 사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가 완벽해요? 다 상대적인 어디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이런 느낌인데 여기선 치우쳤고 여기서는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 낙폭들인 거지 절대적인 건 모르겠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렇게 엎질러진 거에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하나의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사물들을 봤을 때는 무늬들이 패턴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렇지만 그 패턴들이 새겨져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벽지를 봤을 때는 그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땐 아직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시간을 좀 더 버려보면서 왜냐면 일러스트레이션이란 것은 제가 사실은 도망가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굉장한 저의 첫째 자식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는 첫째 자식, 탕자 같은 애. 막 사실은 네가 날 먹여 살리고 있었구나 이런 거 너였구나 너 이거거든요. 일러스트레이션 자체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책과 텍스트와 전시 상관관계가 책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 같다고 한 거지 전시 자체가 일러스트레이션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엘레강트한 리스판스 그러니까 그 진상 보고서를 읽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생각보다 훨씬 우아하게 말씀을 하셨어. 아 그래요? 약간 놀라고 있어요. 인정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역시 이러고 있어. 아닙니다. 예. 네 가지 내가 했다. 네 가지 자아가 있다. 저는 그걸 이제 기표로 해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로 가자를 가시는 비앙신피에 그리고 이제 그걸 기호로 또 해석하셨는데 기호는 전달력이 강하니까요. 보편적 전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주는 아까 저기 퍼티에 그 피곤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호로 가야 전환이 돼야 되고 왜 그게 그냥 무질서 왜 그 이해 안 됨으로 남으면 안 돼요? 왜 에피스템에 꼭 알므로 남아야 되냐? 우리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걸 지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왜 피곤한 세상에 왜 피곤함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자. 무를 사랑하자. 그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상 찍으면 하나가
완벽한 작품이에요. 의미 없으면 의미 없으면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이현태 작가한테 가벼운 질문 하나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을 해가지고 분신을 만드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다 바램인데 이현태 작가는 그 질문인데요. 이현태 작가는 신춘문예를 당선하지 못하고 있는 소설가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픽 디자이너, 하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그 다음에 한 명은 게임 제작자, 뭐 이러한 그 수많은 자신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요, 각 어떤 다른 이유로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기대는 거, 그 힘들 때 딱 기대는 애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그 디자이너. 근데 걔가 그 디자이너인데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걔가 정확하게 되게 우아한 형태로 뭔가를 타협해낼 때 다른 애들은 다 힌트를 줘요. 그런 부분을 찾아낼 때 있잖아요. 그 어떤 포스터를 할 때나 이렇게 타협하는 거구나. 그런 거가 다른 친구들한테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고마운 거죠. 사랑은 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 대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